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다른 교수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성적은 최대한 잘 주도록 노력을 할게요. 대신 수업은 최대한 어렵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약간 얘기를 드리면 제가 막상 이렇게 렉처 노트를 쫙 만들고 났더니까 중간고사까지 하는 다뤘던 부분이 보통 선형대에서 하는 한 학기 분량이에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뭐 하지? 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뭐 코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복습을 하면서 더 어려운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민을 해볼 테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1학년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1학년 수업을 지금 3학년 때 보통 듣고 있으니까 어렵게 하는 게 맞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수업으로 이어가서 잠깐 짬나는 시간에 리유저빌리티가 좋다고 했는데 왜 좋으냐를 찾아봤더니 보통 AX는 B를 푸는데 B가 바뀌는 문제들을 풀잖아요. B가 벡터가 뭐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을 또 새로 푸는 게 아니라 LU로 풀면은 LU를 한번 구해놓으면은 B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LU가 동일하니까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좋대요. 근데 AX는 B를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얘는 왜 이러니? 뭐 결국 A의 인버스 B로 푸는 방법도 다 사실 리유저빌리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LU 디컴포지션, LU 팩토라이제이션의 특별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좋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LU 팩토라이제이션에서 디터미넌트를 좀 많이 다루게 돼서 이것들을 다 했는데 어쨌든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하자면 원 바이 원 매트릭스에서 디터미넌트는 그냥 그대로 엘리멘트를 가져오면 되고 2x2에서는 AD-BC 3x3에서는 A 선택해서 나머지 EI, GFH, FH 뭐 B 선택해서 DG, FI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죠. 이거의 확장형으로 코팩터까지 알아봤어요. 이거 결국 저번 시간에 내가 써버렸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 형태까지 더해진 게 코팩터라고 텀을 정의를 했었고 이거를 뺀 것을 마이너라고 했는데 마이너라는 게 A12의 마이너 그러니까 M12의 마이너면은 M12가 하는 행열을 지우고 나머지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면 그 마이너에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M12는 마이너스 C12는 마이너스 M12가 되죠.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과정을 예전에 배웠었어요. 그럼 디터미넌트 계산 자체의 활용을 바로 볼 수 있는데 B가 A의 두 개의 로를 바꾸는 형태로 B가 만들어지면은 디터미넌트 B는 디터미넌트 A의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어떤 A 매트릭스에서 하나의 로가 있을 때 그 로를 K로 곱했다. 라고 하면은 K가 그냥 밖으로 빠져서 디터미넌트 B는 K 디터미넌트 A가 돼요. 그리고 한 로에다가 다른 로를 더하는 로 오퍼레이션도 있었죠. 그때는 디터미넌트가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스위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는 거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일일로 바꿔주는 거고 멀티플라이는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썼을 때 그냥 그 로에 해당한다는 것을 K로 바꿔주는 거고
add는 그 밑에다가 k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디터미넌트 그냥 결국 디터미넌트 b를 스위치를 하면 디터미넌트 a의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코팩터 계산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로우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 음. 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얘의 디터미넌트와 A, B, C, G, H, I, D, E 얘의 디터미넌트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DF로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DF를 잡았으면은 나머지 코팩터를 계산하는 마이너를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근데 순서에 따라서 코팩터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얘는 풀마풀마풀마풀마풀인데 얘는 마풀마로 계산이 되는 거고 DF를 똑같이 잡았을 때 얘는 풀마풀로 똑같이 잡았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는 식이죠. 맞나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첫 번째랑 세 번째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가 붙나?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있나요? 이해하고 있나요?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식에서 A11, C11 플러스 A12, C1 플러스 A13, C13에 근데 새로운 디터미넌트 B는 A와 첫 번째와 세 번째 롤을 바꾼 건데 얘는 뭐 B3, C3원 이랬을 때 첫 번째와 세 번째 롤을 바꿨다고 하면은 A11은 B3원이고 A12는 B32고 A13은 B33라는 그런 측면에서 코팩터도 같아지는데 얘를 빼면은 헷갈린 게 그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는 게 첫 번째와 아,
죄송해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꾼다고 했을 때 얘를 DEF로 똑같이 잡으면은 얘가 풀마풀 마풀마 풀마풀해서 얘는 마풀마에다가 DEF 잡고 이렇게 디터미넌트가 곱해지잖아요. 좀 정리해서 쓰면은 D를 잡으면은 D 곱하기 BI-CH 마이너스 2에다가 AI-CG 이런 식으로 되죠, 디터미넌트가. 얘로 잡으면은 어떻게 되냐? 풀마. 근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요. 여기는 플러스로 시작하니까 플러스 D, DI 마이너스 CH. 그러니까 여긴 플러스 D로 시작하고 여긴 마이너스 D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풀마풀, 마풀마 이 텀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붙어요. 저 순간 헷갈렸는데. 그럼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면은 왜 마이너스가 붙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세 번째를 바꾼다고 하면은 어, DF가 그대로 있고 GHI와 ABC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D를 잡으면은 D 그 앞에 붙는 것은 똑같은데 여긴 BI-CH가 되고 여기서는 CH, HC 결국 뭐 똑같은데 CH-BI가 돼. 그러니까 이 마이너를 계산하는 틈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로우 오퍼레이션을 바꿔버리면은 마이너스가 항상 붙게 되네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것은 디터미넌트 이 스위치 어떠한 이 스위치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더라도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도 이러한 똑같은 성질이 있는데 멀티플라이는 쉽죠. 멀티플라이는 여기에다가 K를 곱한 건데 음, 아, 하나의 로에다가 K를 다 같이 곱한 거니까 K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그냥 멀티플라이 디터미넌트 매트릭스를 했을 때 얘는 그냥 이 멀티플라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K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디션의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왜 같냐? 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같죠? A, B, C, D, F, G, H, I의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 A, B, C, D, F, G 플러스 A, H 플러스 B, C 플러스 I, I 플러스 C. 이렇게 하나의 룰을 더한, 뭐, K를 룰을 더한 거랑 상관없겠지만, 이게 같아야 된대. 이게 디터미넌트의 정의로부터 같아질 수가 있나? 바로, 바로 떠오르진 않네요.
사실, 음, 아니네. 그거랑은 상관이 없네. 이걸 정리해보면은 같아지려네. 같아지겠죠? 일단 같아진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저도 순간순간 바로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이나 정리가 되면 따라오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디터미넌트 D가 같아져서 결국 이 애드도 이게 디터미넌트가 계산하면 1이 되는데 이 곱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좋지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사실 먼저 디터미넌트에 대한 성질을 치팅을 하고 배웠어요. 디터미넌트 i는 1인 건 알았는데 근데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두 개의 곱이 된다는 성질을 미리 그냥 써먹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왜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하려면 결국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B 매트릭스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A에다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를 곱한 거면은 그게 디터미넌트를 곱한 엘리멘트리의 디터미넌트를 곱한 걸로 이렇게 나눠진다가 세 개가 다 성립을 하면은 그럼 증명이 가능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중요한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가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일단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아까 저도 살짝 놓쳤던 거였는데 A는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 L과 디터미넌트 U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터미넌트 A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니까. 근데 아까 매트릭스를 잘 보면 항상 L은 1로 시작해요. 다이아고널 텀이. 왜? 우리가 컬럼 벡터를 픽한 것을 첫 번째 엘리멘트로 나눠가지고 컬럼 벡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C1, C2, C3를 할 때 1, 0, 0, 뭐 0, 1, 뭐 이런 식으로 다 1로 시작하거든요. 가볼까요? 엘리 매트릭스를 구한 걸 보면은 다이아고널 톤이 다 1이죠.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LU 만들 때 그 과정 자체를 그 엘리멘트로 나눴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래 기본적인 로월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다이아고널 텀들의 곱인데 LU 디컴포지션에서는 다이아고널 텀들이 다 1이니까 얘를 무시할 수 있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텀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스몰 u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왜 성립을 하냐에 대한 증명인데, A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하면은 A는 인버터블하지가 않고, 그런 측면에서 AB도 인버터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AB가 인버터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AB가 인버터블하면은
A, B의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A, B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걸 C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C는 I가 돼요. 그런 측면에서 A 곱하기 BC는 이걸 다르게 생각해서 A와 BC의 곱이 I니까 BC는 A의 인버터블한 매트릭스가 돼버리거든요. 즉, A, B가 인버터블 하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A의 인버스 매트릭스를 찾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인버터블하지 않으면 A, B도 인버터블하지 않게 됩니다. A, B도 인버터블하지 않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 B도 0이 돼요. 즉,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디터미넌트 A가 0인.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 더 중요한 경우일 텐데, 그럼 A는 항상 엘리멘터리 매트릭스의 여러 개의 프로덕트로 계산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거 RREF 계산할 때도 다뤘던 내용인데, 인버스 매트릭스 계산하려고 할 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들어서 AI를 만든 다음에 얘를 I로 만들면 얘가 B가 됐을 때 B가 A의 인버스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RREF에서 모든 오퍼레이션, 노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표현이 되니까 결국 A 매트릭스나 A의 인버스 매트릭스나 다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로 인버터블한 경우에 대해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터미넌트 A, B는 디터미넌트 모든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곱한 거에다가 B를 곱한 게 되고 그 전의 특성에 있어서 엘리멘터리 매트릭스를 디터미넌트 곱한 것들은 따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 인버터블하다고 했는데 if and only if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치예요. 스퀘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한 것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것도 증명을 하면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약간 키 특징이 우리가 렉처 예전에 했던 거에 이 말이 제가 써놨는데 A가 인버터블 할 모든 경우는 얘네들이 엘리멘트리 매트리스의 프로덕트로 쓰였다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RREF를 만들어가지고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얘네들은 그러니까 RREF를 만들면 항상 피벗 터미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어야지만 인버터블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야지만 인버터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말이 좀 복잡한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 결국 뭐 우리는 이러한 프로퍼티만 쓸 건데
얘네들은 결국 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 정도를 꼭 인지를 해가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디터미넌트의 성질들이 얘네들은 곱이 되고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당연히 디터미넌트가 1이겠죠. 인버스는 그대로 나눌 수가 있고 K를 곱한 거는 우리가 K의 로 하나의 로에다가 I K를 곱했을 때 디터미넌트 B가 K 디터미넌트 A라고 했잖아요. 근데 KA에다가 K를 곱한 것은 모든 로에다가 K를 곱한 거니까 K의 n승이 되는 거고요.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A랑 같은데 이거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로우로 잡아서 코펙터 이렇게 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컬럼으로 잡아서 이렇게 합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다 똑같아져가지고 트랜스포즈랑 A 매트리스가 같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식이 나와. 그랬을 때 아마 뭐 이런 형태들이 숙제든 시험이든 문제로 나갈 건데 우리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B는 이런 특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더하기가 성립이 되나요? 안 배운 거에 대해서는 보통 잘못된 건데 이게 있었으면 이걸 썼겠죠, 프로퍼티를.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보통 이러한 펄스에 대한 증명은 반대 예시를 찾으면 됩니다. A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B가 1, 0, 0, 1이라고 합시다. A 더하기 B는 0 매트릭스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돼요. 얘는 AD 마이너스 BC 하면 디터미넌트 1이죠. 얘도 1이죠. 더하면은 2가 되는데 2랑 0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 보는 프로퍼티나 처음 보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2x2든 3x3든 간단한 예시를 찾아보면서 안 되는지 되는지를 한번 감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A가 orthogonal, A 트랜스포즈 A가 아이덴티티일 때 디터미넌트는 뭐가 되냐? 결국 A 트랜스포즈가 A의 인버스잖아요. 우리는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를 한 거는 디터미넌트 I인데 이건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인버스가 A 트랜스포즈랑 같으니까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로 나눌 수가 있는데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 A의 제곱입니다. 왜? 우리의 프로퍼티 A 트랜스포즈는 A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A의 제곱이 1이니까 디터미넌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데피니션인데 A 매트릭스가 B랑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similar to B라고 하는 것은 A를
P 인버스 B, P라고 쓸 수 있을 때 A는 B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인데 비슷하다는 것 자체가 디터미넌트가 같으니까 비슷하다고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같냐? 디터미넌트 P 인버스 B, P는 디터미넌트는 몫이 다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럼 P 인버스와 P를 곱하는 거는 디터미넌트 P분의 1, 디터미넌트 2, 디터미넌트 P인데 디터미넌트는 결국 다 스칼라니까 계산이 없어져가지고 디터미넌트 P, A랑 B가 같아지는 그래서 디터미넌트에서 좀 중요한 디터미넌트를 활용해서 중요한 계산법 중에 하나가 이 크레머스 룰이라는 게 있어요. AX는 B,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AX는 B를 풀려고 하는 건데 AX는 B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법. 우리가 AX는 B를 이제까지 뭘로 풀었죠?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 RIF를 통해서 풀 수 있고 역행렬을 구해서 풀 수 있고 방금 LU 디컴포지션, LU 팩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풀었죠. 다섯 번째 방법으로 크레머스 룰이 있죠. 이거는 A의 매트릭스에 I의 컬럼을 B로 교체했을 때 그것을 AI라고 하고 그 디터미넌트 AI를 원래 오리지널 A 매트릭스로 디터미넌트 A로 나눠주면은 X의 I번째 엘리멘트가 나와요. 말이 좀 복잡한데 예시 이거를 가져와서 풀어본다고 하면은 이게 AX는 B를 결국 푸는 거잖아요. A 첫 번째 첫 번째 엘리멘트 X에 대해서 푸는 것은 이건 X 벡터고 여기는 XY 제인데 X는 크레머스 룰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A의 1이라고 합시다. 이 A1은 원래의 엘리멘트 A 매트릭스 1, 2, 1, 3, 2, 1, 1, 4, 1에서 첫 번째 컬럼 1, 3, 1을 지우고 B 매트릭스로 교체를 해요. 3, 5, 6. 여기다가 쓸게요. 3, 6, 2, 2, 4, 1, 1, 1. A2는 마찬가지로 A2 매트릭스도 원래의 A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원래의 엘리 매트릭스에서 두 번째 컬럼을 지우고 B로 교체를 합니다. 이걸 그대로 쓰면 A3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크레머스 룰로 인해서 이 X, Y, Z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X는 디터미넌트 A1을 디터미넌트 A로 나누는 거예요. 즉, 3, 2, 1, 5, 2, 1, 6, 4, 1. 원래의 A 매트릭스는 1, 2, 1, 3, 2, 1, 6, 4, 1. 디터미넌트 구하면 되죠? 후에 보면 이걸 컬럼으로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첫 번째 거 1로 잡으면은 5 곱하기 4, 2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4,
12-10 플러스 세 번째 거 1000 곱하기 2 마이너스 10 6 마이너스 10 얘를 잡으면 1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 계산하면 4분의 4가 나와서 1이래. y도 마찬가지로 해멀 줄로 이건 a2로 하니까 1, 2, 1, 3, 2, 1, 2, 4 얘는 쓸 필요 없이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게 이미 4였어요. 그리고 1, 3, 1, 3, 5, 5, 6, 6, 1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컬럼으로 잡으면은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아니 4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3 y도 구할 수 있고 z로 4분의 1 터미넌트 1, 2, 3, 3, 2, 5, 1, 4, 6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4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래서 x, y 제곱은 1, 2분의 3, 마이너스 1 즉, 이 디터미넌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XY를 푸는 방법을, AX는 B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게 성립이 하는지 또 증명을 하면 좋겠죠. X는 결국 A의 인버스 B인데, 인버터블 하다고 하면, 우리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A라는 걸 배웠어요. 인버스 매트릭스를 배우면서. 그런 측면에서 A의 인버스 B는 여기에다가 B까지 계산된 거겠죠.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컴, 코팩터들로 구성된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쓰면은 C11, C21, C12, C1 이렇게 돼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는 코페터 매트리스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원래 코페터 매트리스는 C11, C21 이런 식으로 가야겠지? CN1, CNN, C1N 이거인데 이거의 트랜스포즈가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게 결국 A 인버스 B고 X 벡터인 거잖아요. 그럼 X 벡터에서 원소들을 X1, X2에서 XN까지라고 하면은 제네럴하게 X의 I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에다가
C1i, B1, C2i, B2, CMi, BM, 이라고 쓸 수가 있죠. 이 엘리멘트만 계산하는 거니까 결국 이 엘리멘트는 어떤 i 번째의 로에다가 이 컬럼 벡터를 곱한 게 그 i 번째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뭔가 많이 본 형태잖아요?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컬럼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 컬럼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코팩터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즉슨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원 i니까 C1i, C2i 좀 헷갈리는데 원래 C1i면은 원래 코팩터 매트릭스에서 C11, C12, C1n에서 C1i라고 하면은 i 번째를 여기라고 합시다. i 번째 컬럼을 잡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엘리멘트들이 B, 원래는 매트릭스가 A였으니까 A의 엘리멘트였지만 여기서는 A가 곱해진 게 아니라 B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B1, B2로 바꿔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매트릭스 정의를 해서 AI가 I 컬럼이 이 벡터로 바꿔준 A 매트릭스를 새로 정의를 하면은 이게 결국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AI가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원래 디터미넌트 공식에서 계산하는 과정 가지고 디터미넌트 영역식 표현이 같게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좀 편리한 이유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식에 있을 때 이걸 풀기가 좋아지거든요.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t, x 플러스 ty 플러스 t제곱 z는 s, x 플러스 sy 플러스 s제곱 z는 1, x, y, z를 ts에 관한 식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죠? 일단 x를 지워볼까요? 그럼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빼고 세 번째에서 첫 번째 빼면은 x 지워지니까 t-1의 y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z는 s-g s-1의 y 플러스 s제곱 마이너스 1의 z는 1-g y, z에 관련된 두 개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를 제일 지우려면 여기에다가 얘를 이 첫 번째 거에다가 s-1 곱하면 s-1 t-1 y 플러스 s-1 t제곱 마이너스 1 되는 s-t 두 번째 거에다가 t-1을 곱하면 s-1 t-1 y 이렇게 해서 y의 개수 맞춰주고 그럼 이걸 또 빼면은 z의 식 만들어지죠. 그럼 z는 뭐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지고 z 구하면 이제 y 구할 수 있고 x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크레멀스를 쓰면은 복잡이 편해지는. 뭐 x를 구한다고 하면은 디터미넌트 원래 오리지널 매트릭스 111, 1t, t제곱, ESS 제곱에다가 x는 첫 번째 거니까 첫 번째를 교체한 거죠. ts1, 1ts, 1t제곱, s제곱. 이거 디터미넌트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뭐 컬럼 이렇게 잡아서 ts제곱 마이너스 t제곱 s 마이너스 s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얘는 이렇게 잡을까요? 그러면은 t 곱하고 ts 제곱 마이너스 t제곱 s 마이너스 s 플러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s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로 x가 t와 s에 관한 식으로 쉽게 구했냐면 뭐 y랑 z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솔루션을 좀 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크레멀스를 쓰면. 그리고 약간 뭐 특정 베리어블만 빠르게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디터미넌트의 하나의 특성인데 A의 매트릭스가 얘네들이 다 컬럼이에요. A 매트릭스가 A1 컬럼, A2 그러니까 벡터예요. 컬럼 벡터. 그래서 AN-1까지의 컬럼이 있고 마지막이 X 벡터라고 하고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럼 벡터로 있는 건데 근데 마지막 컬럼 벡터만 이렇게 다릅니다. 다를 때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를 더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매트릭스 A1부터 AN-1까지에다가 X 더하기 Y 이 매트릭스 뭐 C라고 하면은 디터미넌트 C가 디터미넌트 A 더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되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디터미넌트 A 더하기 B는 디터미넌트 A 더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까 얘기해서 풀어봤는데 여기에선 신기하게 디터미넌트가 더해지는 것이 새로운 매트릭스를 뭔가 만들어지는데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결국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그 주요 컬럼 벡터를 얘로 잡으면 돼. 디터미넌트 A는 X1에 뭐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T1N인가요? 플러스 X2에 C2N, XN, CNN이 되는 거고 디터미넌트 B도 Y1에 C1N, YN에 CN. 얘로 잡았을 때 나머지가 계산되는 포팩터들은 다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합쳐버리면
x1 더하기 y1의 t1n, xn 더하기 yn의 tnn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말은 새로운 매트릭스 C 매트릭스의 마지막 컬럼 벡터가 x 플러스 y인 거랑 같아지는 거. 이걸 왜 다뤘냐? 이걸 좀 해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두 벡터가 있어요. 기하학적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다른 벡터는 그대로 놔둬놓고, 한 벡터만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는 두 배가 돼요. 여기서 이게 더한 만큼 디터미넌트가 더해지는 거니까, 얘는 디터미넌트 A1, A2 더하기 디터미넌트 A1, A2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디터미넌트 자체가 원래의 두 배가 됩니다. 이게 사실 꼭 덧셈에 대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K배라고 했을 때, 여기가 결국 KX가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KX가 되는 거라서, 똑같이 항상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뭐, 덧셈이라고 했을 때, 뭐, 이 벡터뿐만이 아니라, 열의 벡터가 꼭 마지막 벡터가 아니더라도, 어느 i번째 벡터더라도, 나머지 컬럼 벡터들이 다 동일하고, 한 벡터만 더해지면은, 디터미넌트도 그냥 그대로 배수가 돼요.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이 벡터를 그대로 두고 A2만 더한 거니까 여기서 두 배가 되면 또 여기에서 두 배가 돼가지고 4알파가 된다. 그리고 2차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디터미넌트 A는 그냥 A1, B2 마이너스 A, B1, A2, A2, B1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식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거든요. 얘가 A1, A2고 얘가 B1, B2일 때 평행사변의 면적이 되는 이유는 전체의, 전체의 사각형 A1 플러스 B1 곱하기 A2, B2 이게 전체 사각형의 넓이고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빈 공간들을 빼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잖아요. 이 사각형 두 개를 빼주는 거는 마이너스 2, B1, A2 이 사각형 이렇게 빼주는 거는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B1 계산해주면 A1, B2 마이너스 B1, A2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있을 때, 그뭐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식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그거는 마침 디터미넌트랑 같은 식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를 하냐? 어떠한 우리가 매저가 있는데, 뭐 얘는 2차원이라서 특별한 경우이지만, 어떠한 디터미넌트라는 것은 하나의 함수잖아요.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거기 함수에서 벡터의 크기를 k배를 했더니 k배만큼 커졌어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면적이에요.
결국 크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n차의 공간에서의 면적이든 부피든 뭔가의 하나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기라는 거 개념 자체가 1차원이든 2차원, 3차원이든 뭔가 하나에서 K배가 됐으면은 그 크기도 K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크기의 1이라는 것은 뭔가 단위 면적이라는 것은 이게 전체가 뭐 100 곱했을 때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침 디터미넌트를 곱했을 때 그게 1이라는 것도 같고 노멀라이제이션 프로퍼티가 있고 그 벡터들이 이렇게 뭔가 순서가 이거는 제가 노테이션을 뭔가 잘못 썼나 싶은데 네. 네,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크기가 뭔가가 값이 1이고 뭔가 A배를 더하거나 뭐 B배를 더했을 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리니어리티가 생긴다. 그러면 그 매절 자체는 크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디터미넌트 자체를 크기라고 그냥 포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메트리컬하게. 알터네이팅 프로퍼티는 그 벡터의 크기 순서 자체를 바꿔도 뭐 변하지 않는다. 그 외에 디터미넌트에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이 평행 육면체인가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이러한 박스 프로덕트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고 나면은 결국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랑 똑같이 되어 있어. 이걸 엘리멘트 와이즈로 다 계산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나타내 보면은 같아집니다.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서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A 매트릭스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A 매트릭스를 뭐 이러한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저번에 뭐 회전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스케일이 1.5배, 1.5배가 커지면은 면적은 2.25배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디터미넌트 A를 구하면 2.25가 돼. 즉 어떠한 값에다가 매트릭스를 곱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냈는데 얼마나 그거의 크기가 커지는지는 이 A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결정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벡터가 있고 그 벡터들로부터 구성되는 볼륨이 있는데 그 볼륨을 그 벡터들을 A 매트릭스로 트랜스폼 해가지고 새로운 벡터의 형태들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새로운 벡터들로 구성된 형태의 볼륨은 원래 오리지널 볼륨에다가 디터미넌트 A를 곱하면 절대값을 해서 곱하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디터미넌트라는 성질 자체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하나의 컬럼 벡터만 바뀌었다고 했을 때 걔의 크기는 이렇게 더해지는 리니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벡터가 뭐 이게 순서가 바뀌더라도 디터미넌트가 바뀌지가 않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스케일대로 그대로 커지고 바뀌더라도 그대로 뭐 유지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 얘는 그냥 크기를 나타내는 메저라고 볼 수 있구나. 크기를 나타내는 함수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도 그 크기를 실제로 대변해줘가지고 어떤
볼륨을 구성하고 있는 벡터들의 집합들이 있을 때, 그 각자 다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만들어주는 그 볼륨이 디터미넌트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맨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데.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알려주시고요. 끝나고 알려주셔도 되고. 빨리 끝난 만큼 숙제할 시간이 더 많아진 거니까 오늘 숙제 다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